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11월 5일 개봉 헐리우드 영화 부고니아입니다. 한국 영화 지구를 지켜라의 리메이크, 그리고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신작, 이 두 가지 이유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은 2010년대 이후로 영화계에서 가장 핫한 감독 중 한 명이었죠. 그리스 출신이고 2001년에 감독 데뷔를 했는데 2009년에 공개한 송곳니라는 작품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본격적으로 헐리우드로 진출해서 더 랍스터, 킬링 디어라는 작품을 만들면서 반응이 난리가 났었죠. 두 영화 다 콜린 파렐이 주인공이었는데 이 시기에 콜린 파렐이 마틴 맥도나 감독 작품들에도 페르소나처럼 계속 출연하면서 마틴 맥도나, 요르고스 란티모스라는 두 걸출한 감독의 작품들을 통해 콜린 파렐이 엄청난 연기력을 보여주며 배우로서의 위상이 떡상을 했습니다. 뭐랄까 유명한 배우들이 페르소나 자리를 탐낼 것 같은 그런 감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콜린 파렐의 뒤를 이어서 란티모스의 새로운 페르소나 자리는 모두가 아는 대로 엠마 스톤이 차지했고요. 란티모스의 가여운 것들로 엠마 스톤이 두 번째 오스카를 거머쥐며 이 감독의 페르소나라는 자리가 정말 가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런데 엠마 스톤이 수상할 당시의 모습을 떠올려보면 이미 라라랜드로 한번 받았었고 그때 플라워 킬링분의 릴리 글래드스톤하고 경합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릴리가 받고 엠마가 축하해주는 그런 그림이 더 괜찮지 않나? 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 눈에는. 사실 란티모스 감독 영화가 워낙에 독특하기 때문에 그의 페르소나를 활동하면서 대중적인 흥행 배우가 되거나 상을 많이 받는다거나 그런 기대가 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상이야 받았지만 그냥 이 감독의 작품에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라는 쪽으로 배우로서의 연기 욕심이 크지 않았을까. 특히 가여운 것들을 보면 여배우가 이런 연기를 할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필모에서 굉장한 존재감을 발휘하는 작품, 나 이런 영화 이런 연기도 해봤다, 그런 게 무슨 수상 타이틀보다 더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무슨 게임하면서 도전 과제 채워나가는 거 멘치로 부고니아에서는 머리가 빡빡 밀리잖아요. 나 이런 것도 해봤어. 여배우로서 이렇게 험하게 굴려지는 역할, 필모에 이런 작품 좀 채워놓고 싶죠. 부고니아가 장준환 감독의 지구를 지켜라를 리메이크한 작품인데 엠마 스톤 역할이 원작에서는 백윤식이었잖아요. 이게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원작과 리메이크의 차이점이 되었죠. 뭔가 차이가 있으면 왜? 라는 거를 당연히 생각하게 되는데, 자, 음모론에 대한 영화니까 음모론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99%의 농담과 1%의 진지함이 결합된 음모론. 란티모스 영화에 엠마 스톤이 계속 출연하면서 뭔가 엠마 스톤의 배우로서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란티모스가 이용당하는 게 아닌가, 그런 99% 농담 같은 음모론도 어딘가에서 나오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진지하게 할 만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데 영화 내용을 보면 원작의 백윤식 역할을 리메이크해서 여배우가 연기함으로써 되게 중요한 장면이나 암시들이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화학적 거세를 하는 장면. 이게 젊은 남자 두 명이 젊은 여자 한 명을 납치해온 상황이기 때문에 원작에는 전혀 없었던 이른바 성적인 긴장감이 조성될 수 있잖아요. 심지어 원작에서는 납치범 둘 중 하나가 여자였는데 오히려 원작에 약간 성적인 장면이 있었죠. 납치범 중 여자인 순이가 납치해온 강 사장의 팬티를 내려주며 소변을 보게 해주는 장면. 그런데 리메이크에서는 납치 피해자는 여자이고 납치범은 둘 다 남자니까 더 노골적인 장면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납치범들이 아예 스스로 화학적 거세를 해버린다. 이 장면은 납치범 캐릭터들에 대해서 정말 강렬하게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 되었고, 이 영화에서 그려지는 상황이 암시하는 바 납치범들이 완전히 미친놈들이거나 납치된 여자가 진짜 외계인이거나 이 두 가지 가능성의 구도에 더욱 몰입하게 해주는 장치 역할도 하는 거죠. 물론 원작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영화 외적으로는 엠마 스톤이 출연한 란티모스 영화에서 전부 엠마 스톤의 노출신이 있었거든요. 란티모스가 송곳니라는 영화로 유명해졌을 때 이 감독 혹시 변태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엠마 스톤도 란티모스 영화에서 계속 노출 장면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 좀 안 좋은 반응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가뜩이나 이번 작품에서 남자 두 명에게 납치 감금되는 역할이니까 화학적 거세라는 파격적인 내용이 그런 안 좋은 반응에 대한 항변 같아 보이기도 하네요. 이런 외부 반응에 대한 의식이라든가 실제로 의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뭔가 전반적으로 이 영화는 란티모스 감독의 이전 작품들에 비해 좀 많이 휘둘린 결과물로 보이기도 합니다. 원작도 있는데다가 각본도 다른 사람이 썼고 내용 자체가 원작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란티모스 작품 중에서는 가장 대중적이고 쉬운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죠. 심지어 원작보다 더 깔끔하게 떡밥들을 정리해주는 느낌도 있더라고요. 애매하게 해석이 열려있는 장면들이 원작에 비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내용은 원작이 워낙 유명하니까 굳이 자세히 설명은 안 할 거고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외계인이 인간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라는 음모론에 사로잡힌 두 명의 납치범이 외계인이라고 의심되는 기업가 한 명을 납치해와서 너 외계인이지? 바른대로 말해
잘해 이러면서 감금 학대하는 내용. 납치범들이 미친놈들인지 납치된 기업가가 진짜 외계인인지 두 가지 가능성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전개. 그러다가 마지막에 드러나는 충격적인 진실은 납치된 기업가는 진짜 외계인이었다. 그리고 이 외계인이 인간을 멸망시키면서 끝나는 결말입니다. 스토리의 전체적인 큰 틀은 원작과 리메이크가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디테일한 전개와 캐릭터의 성격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고 결말은 원작과 리메이크가 정반대라고 볼 수도 있어요. 원작에서는 아예 지구가 폭파되는데 리메이크에서는 지구나 다른 생물들은 다 그대로고 인간들만 모두 죽습니다. 즉 원작과는 정반대로 외계인이 지구를 구해준 결말로도 볼 수 있죠. 인간들만 죽이고. 이런 결말의 차이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작품의 전체적인 서사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 가능성 사이의 줄타기잖아요. 그런데 지구를 지켜라가 개봉 당시에는 흥행에 참패했지만 지금은 상당히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영화이고 지금 여러 OTT에서 정액제 콘텐츠로 볼 수 있는 데다가 영화를 안 봤어도 결말은 알고 있다. 그런 사람도 많을 거예요. 즉 지구를 지켜라, 부고니아 둘 다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몰라 이런 상태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영화 모두 그 납치된 기업가가 외계인이란 진실 그거를 관객이 알아채지 못하게 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는지 그 부분을 가늠을 못하겠는 거예요. 사실 이 영화 내용의 장르적인 혹은 서사적인 재미로 보면 마지막에 아니 진짜 외계인이었다니 하면서 놀라는 게 서사적인 재미가 최고조로 달하는 순간일 거잖아요. 지구를 지켜라는 그렇다 쳐도 이번에 개봉한 부고니아를 보고 마지막에 그런 충격을 느낀 관객이 얼마나 있을지 이게 진짜 궁금합니다. 이미 다 알고 보는 관객들이 엄청 많을 테고 모르고 봤어도 보다가 눈치를 많이 챌 것 같기도 하고요. 원작이랑 리메이크 둘 다 되게 중요한 힌트 두 가지가 똑같이 나오거든요. 바로 배설 관련된 거랑 전기고문. 원작에서 납치된 강 사장이 소변을 5분 동안 누는 장면이 있어요. 소변 오래 누기 기네스 기록이 얼마지? 기네스 기록은 없고 해외 사이트에서 무려 8분 동안 소변을 본 기록이 있다는 글을 읽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터넷 글을 믿을 수가 없어요. 보통 인간이라면 5분 동안 소변을 보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인간이 아니라는 암시. 리메이크에서 미셀 사장도 잡혀온 날 오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한 번도 소변을 안 봤어요.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이것도 원작에 나왔던 소변 장면 생각하면 역시 보통 인간이 아니라는 암시를 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원작과 리메이크에서 똑같이 전기 고문 장면이 나오는 것도 사실 인간이 몇 볼트까지 버틸 수 있는지는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니까 대부분의 관객은 눈치를 못 채지만 사실 대놓고 인간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원작에 나왔던 인간이 아니라고 힌트를 주는 장면들이 리메이크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고 그 외에도 전반적으로 리메이크 쪽이 외계인이라는 사실을 더 쉽게 알아챌 수 있게 영화를 만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아무것도 모르는 관객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까지 속일 수 있을지 그게 전혀 가늠이 안 돼서 좀 답답하네요. 원작에 비해서 경찰들 스토리나 순위 스토리나 이런 게 다 빠졌기 때문에 스토리가 좀 심플해졌어요. 그리고 원작에서 해석의 여지가 있었던 장면을 명확하게 정리해준 장면들도 몇 가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납치범의 엄마가 죽는 장면, 납치된 사장이 엄마를 눈뜨게 할 수 있는 해독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납치범이 원작에서는 벤젠, 리메이크에서는 부동액 그거를 엄마한테 주사를 하잖아요. 결과는 똑같이 사망인데 원작에서는 주사를 놓아서 죽은 건지 아니면 이게 해독제가 맞는데 그거를 놓기 전에 이미 죽어버린 건지 그게 애매하게 그려졌거든요. 그런데 리메이크에서는 해독제가 아니었고 결국 납치범이 주사를 놓아 자기 엄마를 죽인 셈이 되었죠. 이걸 원작과 달리 확실하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체를 드러낸 외계인 두목이 원작 기준 지구의 운명, 리메이크에서는 인간의 운명을 결정내리게 된 동기 이것도 원작은 좀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원작에서는 이 외계인 대장이 그냥 사람으로 지낼 때도 뭔가 인격 파탄자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우주선 타자마자 부하 외계인의 뺨을 때리면서 자기를 빨리 구하지 않은 거에 대해 성질을 냅니다. 즉 영화에서 겪은 일 때문에 그냥 빡쳐가지고 충동적으로 지구를 폭파시켰나? 그렇게도 보이는 결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이 외계인 두목이 납치범의 과거를 알게 되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나 마지막 결단을 내릴 때 납치범의 불쌍한 사연을 상징하는 우산 데코를 들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즉 자기가 당한 일이 아닌 납치범이 과거에 당한 가혹한 일들 때문에 인간은 답이 없다고 결론 내린 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작에서는 외계인 두목의 동기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그런데 리메이크에서는 원작과 결정적으로 달라진 사실 하나가 언급되는데 외계인들이 지구에서 하고 있었던 실험 사실 인간들을 돕기 위해서 인간들이 스스로를 파괴하고 지구도 파괴하는 그 유전자를 제거하는 실험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거는 원작과 리메이크 동일합니다. 그런데 원작에서는 아직 실험체가 4,000개 넘게 남아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리메이크에서는 2개밖에 안 남았고 그 2개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언급이 됩니다. 즉 이게 결정적인 이유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인간 자체에 내재된 본성이라서 뭔 짓을 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엠마 스톤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왜 원작
진지하게 백윤식 역할을 엠마 스톤이 연기했는가? 남자 캐릭터가 여자 캐릭터가 되었다.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겠지만 저는 백윤식이 연기한 강 사장이랑 엠마 스톤이 연기한 미셸 사장 사이에 뭐 당연한 얘기지만 많은 차이가 있고 그중 핵심이 미셸은 강 사장과는 달리 거의 최대한의 선의를 보여준 캐릭터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미셸이 처음에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 무슨 홍보 영상 같은 걸 찍다가 욕을 하고 직원들한테 일찍 퇴근해도 돼요 라고 말은 하면서도 그 뒤에 붙이는 말들이 퇴근할 테면 해봐 요런 느낌으로 악덕 사장 같은 캐릭터로 표현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캐릭터 표현도 사실은 반전이 아닌가. 이 캐릭터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보면 영상 찍다가 실수해서 그냥 자기 자신한테 화를 내는 모습이고, 그리고 일찍 퇴근하라고 하면서도 뒤에 붙이는 말들이 오히려 빨리 퇴근하라고 강요하는 게 갑질이고 민폐일 수 있으니까 실제로 자기 실적을 신경 쓰는 직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미셸은 원작의 강 사장 같은 인성 파탄 쓰레기로 그려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외계인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잖아요. 인간에 대한 선의 그리고 모성까지도 품고 있는 캐릭터로 남자 캐릭터를 여자 캐릭터로 바꿈으로써 그런 효과까지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영화에서 결말에 벌어진 상황을 제외하고 그 전 내용에서 4명이 죽잖아요. 납치범 2명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죽인 거예요. 납치범들 이름은 테디하고 돈인데, 돈은 총으로 자기 얼굴을 쏴서 자살했고 테디는 자기가 맞는 폭탄이 오작동을 일으켜서 죽습니다. 그리고 2명이 더 죽었는데 그중 1명인 경찰은 총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테디가 죽인 거다 라고 볼 수 있지만, 총소리가 나자마자 그냥 기회가 왔다는 듯이 볼통을 던지고 삭 같은 걸로 때려 죽인단 말이에요. 이 경찰이 과거에 테디의 베이비시터를 하다가 아마 성추행이나 뭐 그런 나쁜 짓을 했었다는 암시가 대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테디가 이 경찰을 죽인 것도 그냥 그 과거에 대한 복수, 그리고 엄마가 죽은 거, 이거는 미셸이 해독제라고 속였기 때문에 테디가 미셸한테 네가 엄마를 죽였어 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미셸이 아니 네 엄마를 죽인 건 너야 라고 말합니다. 미셸은 진짜로 테디가 엄마가 입원해 있는 호스피스까지 가서 부동액을 주사할 거라고 예상을 못했어요. 테디가 그런 피범벅인 모습으로 자전거를 타고 호스피스까지 가서 엄마 병실까지 들어가 주사를 놓을 때까지 누군가에게 저지를 당하거나 무슨 일이 생길 거라고 예상을 했겠죠. 아니면 그런 일이 없이 병실까지 가더라도 부동액 통에 들어있는 파란색 액체를 주사로 쭉 당겨보면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 거잖아. 그런데도 그걸 주사해버린 테디의 어리석음. 테디의 엄마와 관련된 상황에서 미셸이 충분히 보상하지 못했다라고 말하잖아요. 테디의 시궁창 같은 집 상황을 보면서 보상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영화를 보고 많은 관객들이 미셸은 악덕 기업의 악덕 CEO 같은 캐릭터로 그려졌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란티모스 감독과 엠마 스톤이 인터뷰에서 이 영화를 보고 관객들이 마음껏 해석할 여지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 저는 진짜 이 영화에서 미셸 사장이 했던 말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겪는 본심이 아닌 말들, 영혼 없는 말들의 템플릿 같은 대사들이긴 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게 반전이 아닌가. 미셸이 했던 중요한 말의 대부분이 정말 그냥 본심, 그것도 선의를 담은 본심, 저한테는 진짜 그렇게 보였어요. 테디의 엄마 관련해서 제가 가장 신경이 쓰였던 게 미국의 의료비가 엄청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소득층인 테디가 저걸 어떻게 감당하지? 사실은 회사가 다 부담하고 있고 미셸 사장은 테디에게 이미 충분한 보상을 해준 게 아닌가. 더 나아가서는 테디가 엄마한테 주사를 놓는 장면, 원작과 다르게 누가 봐도 부동액처럼 보이는 파란색 액체가 쭉 올라오잖아요. 그걸 주사하고 엄마가 죽었는데 테디가 슬퍼하는 반응도 그다지 없이 간호사 오는 소리를 듣고 바로 도망친단 말이에요. 엄마가 식물인간이 되었을 때 흑백 장면으로 엄마가 하늘에 떠있고 엄마한테 연결된 줄을 테디가 잡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테디한테 엄마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주사를 놓은 것도 죽을 거란 걸 알고 한 짓일 수도 있지 않나. 미셸이 테디한테 네 엄마는 네가 죽인 거다 라고 한 것도 그런 의미가 포함된 말 같기도 하고요. 마지막 결말에서 미셸이 그런 선택을 한 것도 인간에 대한 외계인의 실험이 사실상 실패한 거, 그게 결정적이긴 하지만 미셸이 목격한 죽음들, 인간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본성을 고칠 수 없다라고 깨달은 것 같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옷장을 통해서 테디를 우주선으로 보내준다는 것도 다 사실이었잖아요. 테디를 우주선에 데려가서 뭘 하려고 했는지는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뭔가 그래도 테디를 인류의 대표로 보고 마지막 기회 내지는 가능성을 보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하지만 테디는 자기가 만든 폭탄으로 스스로 터져버렸고 테디의 머리통이 날아와서 미셸이 그거에 맞아 기절해요. 인간을 창조한 외계인으로서 선의와 모성까지도 가지고 인간이 가진 문제를 해결해주려 했지만 결국 이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깨닫고 마지막에 모든 인류를 몰살시키는 엔딩. 테디가 시작부터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전부 그럴듯한 헛소리예요. 인간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나름의 통찰을 하고 있는데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고 있어요. 본인들의 본성을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않고 남탓만 하고 외계인 같은 음모론만 만들어서
싸워서 회피하는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결국 인류는 노답이다. 인류의 운명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그런 결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인류를 도우려고 했던 외계인의 선의의 시도가 실패했다라는 게 이 영화의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납치된 기업가 역할로 여배우인 엠마 스톤이 출연해서 인류에 대한 외계인의 선의 그리고 인류를 몰살시키게 된 동기까지 더욱 선명하게 그려졌던 것 같습니다. 뭐 미셸 사장의 캐릭터에 대해서 제가 틀린 걸 수도 있는데, 감독과 주연 배우가 인터뷰에서 관객들 각자가 자유롭게 해석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사실 뭐 굳이 그런 인터뷰가 없더라도 모든 영화가 다 그렇습니다. 관객 각자가 보고 느낀 게 정답이다. 저는 아무튼 엠마 스톤의 출연부터 해서 캐릭터와 내용까지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원작 지구를 지켜라와 비교해서 좀 더 다듬어지고 선명해진 작품이라는 인상이 드네요. 란티모스 감독의 다른 작품들과 비교해서도 그렇고요. 뭐 원작 자체가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고 믿고 보는 란티모스 감독의 작품, 배우들도 다 훌륭했고요. 제시 플레먼스, 아카데미 살짝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원래 연기 잘하는 배우이긴 하지만 이 영화에서 정말 굉장한 연기를 보여줍니다. 아무튼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은 작품인데 기대를 충족시킨 작품으로 나왔습니다. 비수기이긴 하지만 란티모스 감독 작품 중 한국 최고 흥행 도전해 봐야죠. 더 페이버리 16만 명, 그게 최고 기록이죠. 가여운 것들이 15만 명밖에 안 들었더라고요. 부고니아는 20만 명 이상은 들 수 있게 많이들 보러 가시면 좋겠습니다. 영화 부고니아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